안녕하세요. 새로운 갤럭시 폴드를 처음 손에 쥐었을 때의 그 설렘 기억하시나요? 펼치는 순간 눈앞에 나타나는 광활한 대화면은 마치 미래의 기술을 손에 쥔 듯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 놀라운 기기는 단순한 스마트폰을 넘어 우리의 일상과 업무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강력한 도구의 잠재력을 100% 활용하지 못하고 기본 설정 그대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 7년간 폴더블 폰만을 고집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갤럭시 폴드를 잠들어 있던 거인에서 깨워 진정한 스마트 기기로 만들어줄 핵심 설정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폴드 사용 경험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스마트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에 앞서 한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삼성의 공식 커스터마이징 앱인 굿락입니다. 갤럭시 스토어에서 굿락을 검색해 설치하신 후 앱을 실행해 사운드 어시스턴트, 카메라 어시스턴트 두 가지 모듈을 추가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폴드를 완벽하게 길들이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면의 정수, 분할 화면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법입니다. 폴드의 가장 큰 매력은 8인치의 가까운 화면을 둘로 나눠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기본 설정에서는 분할 화면을 실행하면 상단의 상태 표시줄과 하단의 내비게이션 바가 그대로 남아있어 넓은 화면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어딘가 답답한 느낌을 줍니다. 마치 넓은 책상 위에 불필요한 물건들이 널려 있는 것과 같죠. 이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 설정으로 들어가 유용한 기능, 그리고 멀티 윈도우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곳에서 분할 화면에서 전체 화면으로 보기라는 옵션을 찾아 활성화해 주세요. 이제 다시 분할 화면을 띄워보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상단과 하단에 거슬리는 바들이 모두 사라지고 두 개의 앱이 화면을 가득 채우는 몰입감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사용 만족도를 크게 높여주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모든 앱의 경계를 허무는 설정입니다. 가끔 유튜브를 보면서 넷플릭스 콘텐츠를 검색하고 싶을 때처럼 분할 화면을 사용하려 하면 이 앱은 분할 화면으로 열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앱 개발사가 지원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이 한계를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다시 설정의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가 이번엔 실험실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곳은 삼성이 정식 기능으로 추가하기 전 사용자들의 반응을 살피는 기능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을 활성화하세요. 이 마법 같은 스위치 하나로 이전에는 분할 화면을 거부했던 넷플릭스 같은 앱들도 아무 문제 없이 다른 앱과 나란히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험실 기능은 때로 사라지기도 하지만 이 기능은 워낙 사용자들의 호응이 높아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분할 화면을 부르는 가장 빠르고 우아한 방법들입니다. 이제 분할 화면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 더 쉽고 빠르게 불러오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먼저, 제스처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설정, 유용한 기능, 멀티 윈도우에서 밀어서 분할 화면으로 변경을 활성화합니다. 이제 앱이 하나 실행된 상태에서 손가락 두 개를 화면 왼쪽 끝에서 오른쪽으로 슥 밀어보세요. 즉시 화면이 나뉘며 다른 앱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화면 아래에서 2로 밀면 가로로 화면이 분할됩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가장 직관적이고 빠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엣지 패널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숨어있는 엣지 패널을 열고
아래에 편집을 누른 뒤 오른쪽 위점 3개 메뉴에서 한 번 누르기로 설정을 변경하세요. 기존에는 앱을 꾹 눌러 끌어와야 분할 화면이 실행됐지만 이제는 엣지 패널에서 원하는 앱 아이콘을 가볍게 한번 터치하는 것만으로 즉시 분할 화면이 실행됩니다. 불필요한 드래그 동작 하나를 줄였을 뿐인데 사용성은 놀랍도록 편리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나만의 앱 페어를 만드는 것입니다. 유튜브와 랩 브라우저 혹은 주식 앱과 메모 앱처럼 항상 함께 사용하는 앱 조합이 있으신가요? 이 조합을 하나의 아이콘으로 저장해두고 원터치로 불러오는 기능이 바로 앱 페어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조합으로 분할 화면을 만들어둔 상태에서 화면 중앙의 점 3개 메뉴를 누르면 나타나는 별 모양 아이콘을 선택하세요. 이 앱 페어를 홈 화면이나 엣지 패널 또는 하단 태스크바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홈 화면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을 선호했지 패널에 저장해두고 사용합니다. 이제 터치 한 번이면 내가 설정한 2개의 앱이 완벽한 비율로 동시에 나타납니다. 네 번째, 멀티태스킹의 완성, 멀티 사운드입니다. 2개의 영상을 동시에 띄워놓고 재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 상태에서는 하나의 영상이 재생되면 다른 하나는 자동으로 멈춥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설치했던 사운드 어시스턴트가 이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사운드 어시스턴트 앱을 열고 메뉴를 아래로 내려 멀티 사운드를 찾아 활성화한 뒤 적용할 앱을 모든 앱으로 설정하세요. 이제 2개의 영상에서 동시에 소리가 나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다른 해설을 듣거나 강의 영상을 보면서 배경음악을 틀어놓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사운드 어시스턴트를 연 김에 한 가지 더 설정합시다. 음량 간격 변경을 기본값인 10에서 5로 바꿔보세요. 볼륨을 더욱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 너무 크거나 작게 느껴지는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5번째, 윈도우 PC처럼 사용하는 태스크바 최적화입니다. 앱을 실행했을 때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태스크바는 마치 윈도우 PC의 작업 표시줄처럼 다른 앱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강력한 기능입니다. 이 태스크바의 오른쪽에는 최근 사용한 앱들이 표시되는데 기본 설정은 2개입니다. 이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정, 디스플레이, 태스크바로 들어가 최근 앱 표시를 4개로 변경하세요. 우리는 보통 사용하던 앱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최근 앱이 4개까지 표시되면 앱 서랍을 열 필요 없이 대부분의 작업을 태스크바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6번째, 2개의 세상을 잇는 다리, 커버 화면 설정입니다. 갤럭시 폴드 7부터는 커버 디스플레이의 활용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펼친 상태로 앱을 사용하다가 폰을 접었을 때 커버 화면에서 하던 작업을 이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죠. 설정, 디스플레이의 커버 화면에서 앱 계속 사용 메뉴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항상이 아닌 위로 밀어 앱 이어 사용으로 설정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항상으로 설정하면 단순히 폰을 끄려고 접었을 뿐인데도 앱이 커버 화면에 나타나 다시 한번 꺼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위로 밀어 설정은 사용자가 원할 때만 화살표를 따라 스와이프하여 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 선택권을 줍니다. 작은 차이가 스마트한 경험을 만듭니다. 7번째, 프로처럼 순간을 담아내는 카메라 설정입니다. 여러분의 폴드에는 영화 같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강력한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설정은 그 성능을 봉인하고 있습니다. 마치 스포츠카를 사놓고 일단 기어로만 주행하는 것과 같죠. 꼭 필요한 3가지 설정을 통해 이 봉인을 해제합시다. 먼저 처음에 설치한 카메라 어시스턴트로 들어갑니다.
수많은 메뉴 중에서 고급 해상도 옵션의 디지털 줌 업스케일을 활성화하고 초점 우선 기능도 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줌 화질이 개선되고 빠르게 사진을 찍을 때 초점이 나가는 실수를 줄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상 해상도입니다. 카메라 앱을 열고 동영상 모드에서 해상도 설정을 확인해 보세요. 놀랍게도 8K 촬영이 가능한 최신 폰임에도 기본 설정은 FHD로 되어 있습니다. 8K는 용량이 너무 크고 아직 활용도가 떨어지니 현실적인 최고 화질인 UHD로 변경하세요. 프레임은 30으로 두어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해상도 설정은 동영상, 프로 동영상, 인물 동영상 등 각각의 모드마다 별도로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전면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시간을 투자해 모든 영상 모드를 UHD로 바꿔두면 나중에 이렇게 화질이 안 좋지 하며 후회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8번째, 넓은 캔버스를 채우는 대화면 위젯 활용법입니다. 폴드의 넓은 화면은 위젯을 위한 최고의 무대입니다. 홈 화면을 꾹 눌러 위젯을 추가해보세요. 예를 들어 메일 위젯을 추가하고 크기를 최대로 키우면 앱을 실행하지 않고도 홈 화면에서 바로 온 메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는 AI 비서인 제미나이 위젯 역시 크기를 키우면 요약, 번역 등 더 많은 기능을 홈 화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위젯 스택 기능을 더하면 공간 활용은 극대화됩니다. 위젯 하나를 꾹 눌러 스택 만들기를 선택하고 다른 위젯들을 그 위로 끌어오세요. 이제 하나의 공간에서 좌우로 스와이프하며 여러 개의 커다란 위젯을 돌려볼 수 있습니다. 날씨, 캘린더, 메일, 뉴스 등 여러 정보를 하나의 위젯 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홈 화면이 훨씬 깔끔하고 유용해집니다. 9번째, 사소하지만 편리한 빠른 설정창 통합입니다. 최신원 UI에서는 화면을 내렸을 때 알림창과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을 켜고 끄는 빠른 설정창이 분리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전처럼 하나로 합쳐 더 편리하게 사용해 봅시다. 빠른 설정창을 끝까지 내린 후 편집 버튼을 누르고 왼쪽 위에 빠른 설정 즉시 실행 메뉴로 들어가 함께 보기로 변경하세요. 이제 화면 어디서든 한 번 내리면 알림과 함께 빠른 설정 아이콘들이 나타나고 한 번 더 내리면 전체 창이 펼쳐지는 익숙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 10번째, 데이터 이동이 잦은 분들을 위한 USB 기본 설정입니다. PC와 스마트폰 사이의 유선으로 파일을 자주 옮기는 분이라면 이 설정은 필수입니다. 기본적으로 폴드는 PC의 케이블로 연결하면 충전 모드로만 인식됩니다. 매번 파일 전송 모드로 수동 변경하는 것이 번거롭죠. 이 기본값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설정은 숨겨진 개발자 옵션 안에 있습니다. 먼저 설정에 휴대전화 정보, 소프트웨어 정보로 들어가 빌드 번호 항목을 여러 번 연속해서 터치하세요. 개발자 모드를 켰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성공입니다. 이제 설정 메뉴 가장 아래에 생긴 개발자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메뉴를 아래로 쭉 내리다 보면 기본 USB 구성이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이것을 파일 전송으로 변경하세요. 이제부터는 케이블을 연결하는 즉시 PC에서 폴드를 외장 드라이브처럼 인식하여 파일 교환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갤럭시 폴드라는 강력한 도구의 숨겨진 잠재력을 깨우는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은 기본 상태로도 훌륭하지만 약간의 시간을 투자해 내 손에 맞게 길들일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의 폴드가 이제 단순한 스마트폰을 넘어 일과 삶의 모든 순간에서
가장 스마트한 파트너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디지털 라이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의 다음 이야기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용한 지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갤럭시 폴드를 처음 손에 쥐었을 때의 그 설렘 기억하시나요? 펼치는 순간 눈앞에 나타나는 광활한 대화면은 마치 미래의 기술을 손에 쥔 듯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 놀라운 기기는 단순한 스마트폰을 넘어 우리의 일상과 업무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강력한 도구의 잠재력을 100% 활용하지 못하고 기본 설정 그대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 7년간 폴더블 폰만을 고집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갤럭시 폴드를 잠들어 있던 거인에서 깨워 진정한 스마트 기기로 만들어줄 핵심 설정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폴드 사용 경험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스마트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에 앞서 한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삼성의 공식 커스터마이징 앱인 굿락입니다. 갤럭시 스토어에서 굿락을 검색해 설치하신 후 앱을 실행해 사운드 어시스턴트, 카메라 어시스턴트 두 가지 모듈을 추가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폴드를 완벽하게 길들이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면의 정수, 분할 화면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법입니다. 폴드의 가장 큰 매력은 8인치에 가까운 화면을 둘로 나눠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기본 설정에서는 분할 화면을 실행하면 상단의 상태 표시줄과 하단의 내비게이션 바가 그대로 남아있어 넓은 화면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어딘가 답답한 느낌을 줍니다. 마치 넓은 책상 위에 불필요한 물건들이 널려 있는 것과 같죠. 이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 설정으로 들어가 유용한 기능, 그리고 멀티 윈도우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곳에서 분할 화면에서 전체 화면으로 보기라는 옵션을 찾아 활성화해 주세요. 이제 다시 분할 화면을 띄워보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상단과 하단에 거슬리는 바들이 모두 사라지고 두 개의 앱이 화면을 가득 채우는 몰입감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사용 만족도를 크게 높여주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모든 앱의 경계를 허무는 설정입니다. 가끔 유튜브를 보면서 넷플릭스 콘텐츠를 검색하고 싶을 때처럼 분할 화면을 사용하려 하면 이 앱은 분할 화면으로 열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앱 개발사가 지원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이 한계를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다시 설정의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가 이번엔 실험실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곳은 삼성이 정식 기능으로 추가하기 전 사용자들의 반응을 살피는 기능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을 활성화하세요. 이 마법 같은 스위치 하나로 이전에는 분할 화면을 거부했던 넷플릭스 같은 앱들도 아무 문제 없이 다른 앱과 나란히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험실 기능은 때로 사라지기도 하지만 이 기능은 워낙 사용자들의 호응이 높아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분할 화면을 부르는 가장 빠르고 우아한 방법들입니다. 이제 분할 화면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 더 쉽고 빠르게 불러오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먼저, 제스처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설정, 유용한 기능, 멀티 윈도우에서 밀어서 분할 화면으로 변경을 활성화합니다. 이제 앱이 하나 실행된 상태에서 손가락 두 개를 화면 왼쪽 끝에서 오른쪽으로 슥 밀어보세요. 즉시 화면이 나뉘며
다른 앱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화면 아래에서 2로 밀면 가로로 화면이 분할됩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가장 직관적이고 빠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엣지 패널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숨어있는 엣지 패널을 열고 아래에 편집을 누른 뒤 오른쪽 위점 3개 메뉴에서 한 번 누르기로 설정을 변경하세요. 기존에는 앱을 꾹 눌러 끌어와야 분할 화면이 실행됐지만 이제는 엣지 패널에서 원하는 앱 아이콘을 가볍게 한번 터치하는 것만으로 즉시 분할 화면이 실행됩니다. 불필요한 드래그 동작 하나를 줄였을 뿐인데 사용성은 놀랍도록 편리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나만의 앱 페어를 만드는 것입니다. 유튜브와 랩 브라우저 혹은 주식 앱과 메모 앱처럼 항상 함께 사용하는 앱 조합이 있으신가요? 이 조합을 하나의 아이콘으로 저장해두고 원터치로 불러오는 기능이 바로 앱 페어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조합으로 분할 화면을 만들어둔 상태에서 화면 중앙의 점 3개 메뉴를 누르면 나타나는 별 모양 아이콘을 선택하세요. 이 앱 페어를 홈 화면이나 엣지 패널 또는 하단 태스크바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홈 화면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을 선호했지 패널에 저장해두고 사용합니다. 이제 터치 한 번이면 내가 설정한 2개의 앱이 완벽한 비율로 동시에 나타납니다. 네 번째, 멀티태스킹의 완성, 멀티 사운드입니다. 2개의 영상을 동시에 띄워놓고 재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 상태에서는 하나의 영상이 재생되면 다른 하나는 자동으로 멈춥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설치했던 사운드 어시스턴트가 이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사운드 어시스턴트 앱을 열고 메뉴를 아래로 내려 멀티 사운드를 찾아 활성화한 뒤 적용할 앱을 모든 앱으로 설정하세요. 이제 2개의 영상에서 동시에 소리가 나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다른 해설을 듣거나 강의 영상을 보면서 배경음악을 틀어놓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사운드 어시스턴트를 연 김에 한 가지 더 설정합시다. 음량 간격 변경을 기본값인 10에서 5로 바꿔보세요. 볼륨을 더욱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 너무 크거나 작게 느껴지는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5번째, 윈도우 PC처럼 사용하는 태스크바 최적화입니다. 앱을 실행했을 때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태스크바는 마치 윈도우 PC의 작업 표시줄처럼 다른 앱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강력한 기능입니다. 이 태스크바의 오른쪽에는 최근 사용한 앱들이 표시되는데 기본 설정은 2개입니다. 이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정, 디스플레이, 태스크바로 들어가 최근 앱 표시를 4개로 변경하세요. 우리는 보통 사용하던 앱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최근 앱이 4개까지 표시되면 앱 서랍을 열 필요 없이 대부분의 작업을 태스크바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6번째, 2개의 세상을 잇는 다리, 커버 화면 설정입니다. 갤럭시 폴드 7부터는 커버 디스플레이의 활용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펼친 상태로 앱을 사용하다가 폰을 접었을 때 커버 화면에서 하던 작업을 이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죠. 설정, 디스플레이의 커버 화면에서 앱 계속 사용 메뉴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항상이 아닌 위로 밀어 앱 이어 사용으로 설정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항상으로 설정하면 단순히 폰을 끄려고 접었을 뿐인데도 앱이 커버 화면에 나타나 다시 한번 꺼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위로 밀어 설정은 사용자가 원할 때만 화살표를 따라 스와이프하여 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 선택권을 줍니다. 작은 차이가 스마트한 경험을 만듭니다. 7번째, 프로처럼 순간을 담아내는 카메라 설정입니다. 여러분의 폴드에는 영화 같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강력한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설정은 그 성능을 봉인하고 있습니다. 마치 스포츠카를 사놓고 1단 기어로만 주행하는 것과 같죠. 꼭 필요한 3가지 설정을 통해 이 봉인을 해제합시다. 먼저 처음에 설치한 카메라 어시스턴트로 들어갑니다. 수많은 메뉴 중에서 고급 해상도 옵션의 디지털 줌 업스케일을 활성화하고 초점 우선 기능도 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줌 화질이 개선되고 빠르게 사진을 찍을 때 초점이 나가는 실수를 줄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상 해상도입니다. 카메라 앱을 열고 동영상 모드에서 해상도 설정을 확인해 보세요. 놀랍게도 8K 촬영이 가능한 최신 폰임에도 기본 설정은 FHD로 되어 있습니다. 8K는 용량이 너무 크고 아직 활용도가 떨어지니 현실적인 최고 화질인 UHD로 변경하세요. 프레임은 30으로 두어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해상도 설정은 동영상, 프로 동영상, 인물 동영상 등 각각의 모드마다 별도로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전면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시간을 투자해 모든 영상 모드를 UHD로 바꿔두면 나중에 이렇게 화질이 안 좋지? 하며 후회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8번째, 넓은 캔버스를 채우는 대화면 위젯 활용법입니다. 폴드의 넓은 화면은 위젯을 위한 최고의 무대입니다. 홈 화면을 꾹 눌러 위젯을 추가해보세요. 예를 들어 메일 위젯을 추가하고 크기를 최대로 키우면 앱을 실행하지 않고도 홈 화면에서 바로 온 메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는 AI 비서인 제미나이 위젯 역시 크기를 키우면 요약, 번역 등 더 많은 기능을 홈 화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위젯 스택 기능을 더하면 공간 활용은 극대화됩니다. 위젯 하나를 꾹 눌러 스택 만들기를 선택하고 다른 위젯들을 그 위로 끌어오세요. 이제 하나의 공간에서 좌우로 스와이프하며 여러 개의 커다란 위젯을 돌려볼 수 있습니다. 날씨, 캘린더, 메일, 뉴스 등 여러 정보를 하나의 위젯 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홈 화면이 훨씬 깔끔하고 유용해집니다. 9번째, 사소하지만 편리한 빠른 설정창 통합입니다. 최신원 UI에서는 화면을 내렸을 때 알림창과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을 켜고 끄는 빠른 설정창이 분리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전처럼 하나로 합쳐 더 편리하게 사용해 봅시다. 빠른 설정창을 끝까지 내린 후 편집 버튼을 누르고 왼쪽 위에 빠른 설정 즉시 실행 메뉴로 들어가 함께 보기로 변경하세요. 이제 화면 어디서든 한 번 내리면 알림과 함께 빠른 설정 아이콘들이 나타나고 한 번 더 내리면 전체 창이 펼쳐지는 익숙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 10번째, 데이터 이동이 잦은 분들을 위한 USB 기본 설정입니다. PC와 스마트폰 사이의 유선으로 파일을 자주 옮기는 분이라면 이 설정은 필수입니다. 기본적으로 폴드는 PC의 케이블로 연결하면 충전 모드로만 인식됩니다. 매번 파일 전송 모드로 수동 변경하는 것이 번거롭죠. 이 기본값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설정은 숨겨진 개발자 옵션 안에 있습니다. 먼저 설정에 휴대전화 정보, 소프트웨어 정보로 들어가 빌드 번호 항목을 여러 번 연속해서 터치하세요. 개발자 모드를 켰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성공입니다. 이제 설정 메뉴 가장 아래에 생긴 개발자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메뉴를 아래로 쭉 내리다 보면 기본 USB 구성이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이것을 파일 전송으로 변경하세요. 이제부터는 케이블을 연결하는 즉시 PC에서 폴드를 외장 드라이브처럼 인식하여 파일 교환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갤럭시 폴드라는 강력한 도구의 숨겨진 잠재력을 깨우는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은 기본 상태로도 훌륭하지만 약간의 시간을 투자해 내 손에 맞게 길들일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의 폴드가 이제 단순한 스마트폰을 넘어 일과 삶의 모든 순간에서 가장 스마트한 파트너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디지털 라이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의 다음 이야기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용한 지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갤럭시 폴드를 처음 손에 쥐었을 때의 그 설렘 기억하시나요? 펼치는 순간 눈앞에 나타나는 광활한 대화면은 마치 미래의 기술을 손에 쥔 듯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 놀라운 기기는 단순한 스마트폰을 넘어 우리의 일상과 업무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강력한 도구의 잠재력을 100% 활용하지 못하고 기본 설정 그대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 7년간 폴더블 폰만을 고집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갤럭시 폴드를 잠들어 있던 거인에서 깨워 진정한 스마트 기기로 만들어줄 핵심 설정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폴드 사용 경험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스마트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에 앞서 한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삼성의 공식 커스터마이징 앱인 굿락입니다. 갤럭시 스토어에서 굿락을 검색해 설치하신 후 앱을 실행해 사운드 어시스턴트, 카메라 어시스턴트 두 가지 모듈을 추가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폴드를 완벽하게 길들이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면의 정수, 분할 화면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법입니다. 폴드의 가장 큰 매력은 8인치의 가까운 화면을 둘로 나눠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기본 설정에서는 분할 화면을 실행하면 상단의 상태 표시줄과 하단의 내비게이션 바가 그대로 남아있어 넓은 화면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어딘가 답답한 느낌을 줍니다. 마치 넓은 책상 위에 불필요한 물건들이 널려 있는 것과 같죠. 이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 설정으로 들어가 유용한 기능, 그리고 멀티 윈도우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곳에서 분할 화면에서 전체 화면으로 보기라는 옵션을 찾아 활성화해 주세요. 이제 다시 분할 화면을 띄워보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상단과 하단에 거슬리는 바들이 모두 사라지고 두 개의 앱이 화면을 가득 채우는 몰입감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사용 만족도를 크게 높여주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모든 앱의 경계를 허무는 설정입니다. 가끔 유튜브를 보면서 넷플릭스 콘텐츠를 검색하고 싶을 때처럼 분할 화면을 사용하려 하면 이 앱은 분할 화면으로 열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앱 개발사가 지원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이 한계를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다시 설정의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가 이번엔 실험실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곳은 삼성이 정식 기능으로 추가하기 전 사용자들의 반응을 살피는 기능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을 활성화하세요. 이 마법 같은 스위치 하나로 이전에는 분할 화면을 거부했던 넷플릭스 같은 앱들도 아무 문제 없이 다른 앱과 나란히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험실 기능은 때로 사라지기도 하지만 이 기능은 워낙 사용자들의 호응이 높아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분할 화면을 부르는 가장 빠르고 우아한 방법들입니다. 이제 분할 화면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
더 쉽고 빠르게 불러오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먼저 제스처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설정, 유용한 기능, 멀티 윈도우에서 밀어서 분할 화면으로 변경을 활성화합니다. 이제 앱이 하나 실행된 상태에서 손가락 2개를 화면 왼쪽 끝에서 오른쪽으로 슥 밀어보세요. 즉시 화면이 나뉘며 다른 앱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화면 아래에서 2로 밀면 가로로 화면이 분할됩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가장 직관적이고 빠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엣지 패널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숨어있는 엣지 패널을 열고 아래에 편집을 누른 뒤 오른쪽 위점 3개 메뉴에서 한 번 누르기로 설정을 변경하세요. 기존에는 앱을 꾹 눌러 끌어와야 분할 화면이 실행됐지만 이제는 엣지 패널에서 원하는 앱 아이콘을 가볍게 한번 터치하는 것만으로 즉시 분할 화면이 실행됩니다. 불필요한 드래그 동작 하나를 줄였을 뿐인데 사용성은 놀랍도록 편리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나만의 앱 페어를 만드는 것입니다. 유튜브와 랩 브라우저 혹은 주식 앱과 메모 앱처럼 항상 함께 사용하는 앱 조합이 있으신가요? 이 조합을 하나의 아이콘으로 저장해두고 원터치로 불러오는 기능이 바로 앱 페어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조합으로 분할 화면을 만들어둔 상태에서 화면 중앙의 점 3개 메뉴를 누르면 나타나는 별 모양 아이콘을 선택하세요. 이 앱 페어를 홈 화면이나 엣지 패널 또는 하단 태스크바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홈 화면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을 선호했지 패널에 저장해두고 사용합니다. 이제 터치 한 번이면 내가 설정한 2개의 앱이 완벽한 비율로 동시에 나타납니다. 네 번째, 멀티태스킹의 완성, 멀티 사운드입니다. 2개의 영상을 동시에 띄워놓고 재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 상태에서는 하나의 영상이 재생되면 다른 하나는 자동으로 멈춥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설치했던 사운드 어시스턴트가 이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사운드 어시스턴트 앱을 열고 메뉴를 아래로 내려 멀티 사운드를 찾아 활성화한 뒤 적용할 앱을 모든 앱으로 설정하세요. 이제 2개의 영상에서 동시에 소리가 나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다른 해설을 듣거나 강의 영상을 보면서 배경음악을 틀어놓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사운드 어시스턴트를 연 김에 한 가지 더 설정합시다. 음량 간격 변경을 기본값인 10에서 5로 바꿔보세요. 볼륨을 더욱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 너무 크거나 작게 느껴지는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5번째, 윈도우 PC처럼 사용하는 태스크바 최적화입니다. 앱을 실행했을 때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태스크바는 마치 윈도우 PC의 작업 표시줄처럼 다른 앱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강력한 기능입니다. 이 태스크바의 오른쪽에는 최근 사용한 앱들이 표시되는데 기본 설정은 2개입니다. 이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정, 디스플레이, 태스크바로 들어가 최근 앱 표시를 4개로 변경하세요. 우리는 보통 사용하던 앱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최근 앱이 4개까지 표시되면 앱 서랍을 열 필요 없이 대부분의 작업을 태스크바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6번째, 2개의 세상을 잇는 다리, 커버 화면 설정입니다. 갤럭시 폴드 7부터는 커버 디스플레이의 활용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펼친 상태로 앱을 사용하다가 폰을 접었을 때 커버 화면에서 하던 작업을 이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죠. 설정, 디스플레이의 커버 화면에서 앱 계속 사용 메뉴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항상이 아닌 위로 밀어 앱 이어 사용으로 설정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항상으로 설정하면 단순히 폰을 끄려고 접었을 뿐인데도 앱이 커버 화면에 나타나
다시 한번 꺼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위로 미러 설정은 사용자가 원할 때만 화살표를 따라 스와이프하여 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 선택권을 줍니다. 작은 차이가 스마트한 경험을 만듭니다. 7번째, 프로처럼 순간을 담아내는 카메라 설정입니다. 여러분의 폴드에는 영화 같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강력한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설정은 그 성능을 봉인하고 있습니다. 마치 스포츠카를 사놓고 일단 기어로만 주행하는 것과 같죠. 꼭 필요한 3가지 설정을 통해 이 봉인을 해제합시다. 먼저 처음에 설치한 카메라 어시스턴트로 들어갑니다. 수많은 메뉴 중에서 고급 해상도 옵션의 디지털 줌 업스케일을 활성화하고 초점 우선 기능도 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줌 화질이 개선되고 빠르게 사진을 찍을 때 초점이 나가는 실수를 줄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상 해상도입니다. 카메라 앱을 열고 동영상 모드에서 해상도 설정을 확인해 보세요. 놀랍게도 8K 촬영이 가능한 최신 폰임에도 기본 설정은 FHD로 되어 있습니다. 8K는 용량이 너무 크고 아직 활용도가 떨어지니 현실적인 최고 화질인 UHD로 변경하세요. 프레임은 30으로 두어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해상도 설정은 동영상, 프로 동영상, 인물 동영상 등 각각의 모드마다 별도로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전면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시간을 투자해 모든 영상 모드를 UHD로 바꿔두면 나중에 이렇게 화질이 안 좋지? 하며 후회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8번째, 넓은 캔버스를 채우는 대화면 위젯 활용법입니다. 폴드의 넓은 화면은 위젯을 위한 최고의 무대입니다. 홈 화면을 꾹 눌러 위젯을 추가해보세요. 예를 들어 메일 위젯을 추가하고 크기를 최대로 키우면 앱을 실행하지 않고도 홈 화면에서 바로 온 메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는 AI 비서인 제미나이 위젯 역시 크기를 키우면 요약, 번역 등 더 많은 기능을 홈 화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위젯 스택 기능을 더하면 공간 활용은 극대화됩니다. 위젯 하나를 꾹 눌러 스택 만들기를 선택하고 다른 위젯들을 그 위로 끌어오세요. 이제 하나의 공간에서 좌우로 스와이프하며 여러 개의 커다란 위젯을 돌려볼 수 있습니다. 날씨, 캘린더, 메일, 뉴스 등 여러 정보를 하나의 위젯 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홈 화면이 훨씬 깔끔하고 유용해집니다. 9번째, 사소하지만 편리한 빠른 설정창 통합입니다. 최신원 UI에서는 화면을 내렸을 때 알림창과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을 켜고 끄는 빠른 설정창이 분리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전처럼 하나로 합쳐 더 편리하게 사용해 봅시다. 빠른 설정창을 끝까지 내린 후 편집 버튼을 누르고 왼쪽 위에 빠른 설정 즉시 실행 메뉴로 들어가 함께 보기로 변경하세요. 이제 화면 어디서든 한 번 내리면 알림과 함께 빠른 설정 아이콘들이 나타나고 한 번 더 내리면 전체 창이 펼쳐지는 익숙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 10번째, 데이터 이동이 잦은 분들을 위한 USB 기본 설정입니다. PC와 스마트폰 사이의 유선으로 파일을 자주 옮기는 분이라면 이 설정은 필수입니다. 기본적으로 폴드는 PC에 케이블로 연결하면 충전 모드로만 인식됩니다. 매번 파일 전송 모드로 수동 변경하는 것이 번거롭죠. 이 기본값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설정은 숨겨진 개발자 옵션 안에 있습니다. 먼저 설정에 휴대전화 정보, 소프트웨어 정보로 들어가 빌드 번호 항목을 여러 번 연속해서 터치하세요. 개발자 모드를 켰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성공입니다. 이제 설정 메뉴 가장 아래에 생긴
개발자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메뉴를 아래로 쭉 내리다 보면 기본 USB 구성이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이것을 파일 전송으로 변경하세요. 이제부터는 케이블을 연결하는 즉시 PC에서 폴드를 외장 드라이브처럼 인식하여 파일 교환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갤럭시 폴드라는 강력한 도구의 숨겨진 잠재력을 깨우는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은 기본 상태로도 훌륭하지만 약간의 시간을 투자해 내 손에 맞게 길들일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의 폴드가 이제 단순한 스마트폰을 넘어 일과 삶의 모든 순간에서 가장 스마트한 파트너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디지털 라이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의 다음 이야기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용한 지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갤럭시 폴드를 처음 손에 쥐었을 때의 그 설렘 기억하시나요? 펼치는 순간 눈앞에 나타나는 광활한 대화면은 마치 미래의 기술을 손에 쥔 듯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 놀라운 기기는 단순한 스마트폰을 넘어 우리의 일상과 업무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강력한 도구의 잠재력을 100% 활용하지 못하고 기본 설정 그대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 7년간 폴더블 폰만을 고집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갤럭시 폴드를 잠들어 있던 거인에서 깨워 진정한 스마트 기기로 만들어줄 핵심 설정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폴드 사용 경험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스마트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에 앞서 한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삼성의 공식 커스터마이징 앱인 굿락입니다. 갤럭시 스토어에서 굿락을 검색해 설치하신 후 앱을 실행해 사운드 어시스턴트, 카메라 어시스턴트 두 가지 모듈을 추가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폴드를 완벽하게 길들이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면의 정수, 분할 화면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법입니다. 폴드의 가장 큰 매력은 8인치에 가까운 화면을 둘로 나눠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기본 설정에서는 분할 화면을 실행하면 상단의 상태 표시줄과 하단의 내비게이션 바가 그대로 남아있어 넓은 화면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어딘가 답답한 느낌을 줍니다. 마치 넓은 책상 위에 불필요한 물건들이 널려 있는 것과 같죠. 이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 설정으로 들어가 유용한 기능, 그리고 멀티 윈도우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곳에서 분할 화면에서 전체 화면으로 보기라는 옵션을 찾아 활성화해 주세요. 이제 다시 분할 화면을 띄워보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상단과 하단에 거슬리는 바들이 모두 사라지고 두 개의 앱이 화면을 가득 채우는 몰입감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사용 만족도를 크게 높여주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모든 앱의 경계를 허무는 설정입니다. 가끔 유튜브를 보면서 넷플릭스 콘텐츠를 검색하고 싶을 때처럼 분할 화면을 사용하려 하면 이 앱은 분할 화면으로 열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앱 개발사가 지원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이 한계를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다시 설정의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가 이번엔 실험실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곳은 삼성이 정식 기능으로 추가하기 전 사용자들의 반응을 살피는 기능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을 활성화하세요. 이 마법 같은 스위치 하나로 이전에는 분할 화면을 거부했던 넷플릭스 같은 앱들도 아무 문제 없이
다른 앱과 나란히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험실 기능은 때로 사라지기도 하지만 이 기능은 워낙 사용자들의 호응이 높아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분할 화면을 부르는 가장 빠르고 우아한 방법들입니다. 이제 분할 화면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 더 쉽고 빠르게 불러오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먼저, 제스처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설정, 유용한 기능, 멀티 윈도우에서 밀어서 분할 화면으로 변경을 활성화합니다. 이제 앱이 하나 실행된 상태에서 손가락 2개를 화면 왼쪽 끝에서 오른쪽으로 슥 밀어보세요. 즉시 화면이 나뉘며 다른 앱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화면 아래에서 2로 밀면 가로로 화면이 분할됩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가장 직관적이고 빠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엣지 패널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숨어있는 엣지 패널을 열고 아래에 편집을 누른 뒤 오른쪽 위점 3개 메뉴에서 한 번 누르기로 설정을 변경하세요. 기존에는 앱을 꾹 눌러 끌어와야 분할 화면이 실행됐지만 이제는 엣지 패널에서 원하는 앱 아이콘을 가볍게 한번 터치하는 것만으로 즉시 분할 화면이 실행됩니다. 불필요한 드래그 동작 하나를 줄였을 뿐인데 사용성은 놀랍도록 편리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나만의 앱 페어를 만드는 것입니다. 유튜브와 랩 브라우저 혹은 주식 앱과 메모 앱처럼 항상 함께 사용하는 앱 조합이 있으신가요? 이 조합을 하나의 아이콘으로 저장해두고 원터치로 불러오는 기능이 바로 앱 페어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조합으로 분할 화면을 만들어둔 상태에서 화면 중앙의 점 3개 메뉴를 누르면 나타나는 별 모양 아이콘을 선택하세요. 이 앱 페어를 홈 화면이나 엣지 패널 또는 하단 태스크바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홈 화면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을 선호했지 패널에 저장해두고 사용합니다. 이제 터치 한 번이면 내가 설정한 2개의 앱이 완벽한 비율로 동시에 나타납니다. 네 번째, 멀티태스킹의 완성, 멀티 사운드입니다. 2개의 영상을 동시에 띄워놓고 재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 상태에서는 하나의 영상이 재생되면 다른 하나는 자동으로 멈춥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설치했던 사운드 어시스턴트가 이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사운드 어시스턴트 앱을 열고 메뉴를 아래로 내려 멀티 사운드를 찾아 활성화한 뒤 적용할 앱을 모든 앱으로 설정하세요. 이제 2개의 영상에서 동시에 소리가 나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다른 해설을 듣거나 강의 영상을 보면서 배경음악을 틀어놓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사운드 어시스턴트를 연 김에 한 가지 더 설정합시다. 음량 간격 변경을 기본값인 10에서 5로 바꿔보세요. 볼륨을 더욱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 너무 크거나 작게 느껴지는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5번째, 윈도우 PC처럼 사용하는 태스크바 최적화입니다. 앱을 실행했을 때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태스크바는 마치 윈도우 PC의 작업 표시줄처럼 다른 앱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강력한 기능입니다. 이 태스크바의 오른쪽에는 최근 사용한 앱들이 표시되는데 기본 설정은 2개입니다. 이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정, 디스플레이, 태스크바로 들어가 최근 앱 표시를 4개로 변경하세요. 우리는 보통 사용하던 앱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최근 앱이 4개까지 표시되면 앱 서랍을 열 필요 없이 대부분의 작업을 태스크바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6번째, 2개의 세상을 잇는 다리, 커버 화면 설정입니다. 갤럭시 폴드 7부터는 커버 디스플레이의 활용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펼친 상태로 앱을 사용하다가 폰을 접었을 때
커버 화면에서 하던 작업을 이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죠. 설정, 디스플레이의 커버 화면에서 앱 계속 사용 메뉴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항상이 아닌 위로 밀어 앱이어 사용으로 설정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항상으로 설정하면 단순히 폰을 끄려고 접었을 뿐인데도 앱이 커버 화면에 나타나 다시 한번 꺼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위로 밀어 설정은 사용자가 원할 때만 화살표를 따라 스와이프하여 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 선택권을 줍니다. 작은 차이가 스마트한 경험을 만듭니다. 7번째, 프로처럼 순간을 담아내는 카메라 설정입니다. 여러분의 폴드에는 영화 같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강력한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설정은 그 성능을 봉인하고 있습니다. 마치 스포츠카를 사놓고 일단 기어로만 주행하는 것과 같죠. 꼭 필요한 3가지 설정을 통해 이 봉인을 해제합시다. 먼저 처음에 설치한 카메라 어시스턴트로 들어갑니다. 수많은 메뉴 중에서 고급 해상도 옵션의 디지털 줌 업스케일을 활성화하고 초점 우선 기능도 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줌 화질이 개선되고 빠르게 사진을 찍을 때 초점이 나가는 실수를 줄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상 해상도입니다. 카메라 앱을 열고 동영상 모드에서 해상도 설정을 확인해 보세요. 놀랍게도 8K 촬영이 가능한 최신 폰임에도 기본 설정은 FHD로 되어 있습니다. 8K는 용량이 너무 크고 아직 활용도가 떨어지니 현실적인 최고 화질인 UHD로 변경하세요. 프레임은 30으로 두어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해상도 설정은 동영상, 프로 동영상, 인물 동영상 등 각각의 모드마다 별도로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전면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시간을 투자해 모든 영상 모드를 UHD로 바꿔두면 나중에 이렇게 화질이 안 좋지 하며 후회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8번째, 넓은 캔버스를 채우는 대화면 위젯 활용법입니다. 폴드의 넓은 화면은 위젯을 위한 최고의 무대입니다. 홈 화면을 꾹 눌러 위젯을 추가해보세요. 예를 들어 메일 위젯을 추가하고 크기를 최대로 키우면 앱을 실행하지 않고도 홈 화면에서 바로 온 메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는 AI 비서인 제미나이 위젯 역시 크기를 키우면 요약, 번역 등 더 많은 기능을 홈 화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위젯 스택 기능을 더하면 공간 활용은 극대화됩니다. 위젯 하나를 꾹 눌러 스택 만들기를 선택하고 다른 위젯들을 그 위로 끌어오세요. 이제 하나의 공간에서 좌우로 스와이프하며 여러 개의 커다란 위젯을 돌려볼 수 있습니다. 날씨, 캘린더, 메일, 뉴스 등 여러 정보를 하나의 위젯 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홈 화면이 훨씬 깔끔하고 유용해집니다. 9번째, 사소하지만 편리한 빠른 설정창 통합입니다. 최신원 UI에서는 화면을 내렸을 때 알림창과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을 켜고 끄는 빠른 설정창이 분리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전처럼 하나로 합쳐 더 편리하게 사용해 봅시다. 빠른 설정창을 끝까지 내린 후 편집 버튼을 누르고 왼쪽 위에 빠른 설정 즉시 실행 메뉴로 들어가 함께 보기로 변경하세요. 이제 화면 어디서든 한 번 내리면 알림과 함께 빠른 설정 아이콘들이 나타나고 한 번 더 내리면 전체 창이 펼쳐지는 익숙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 10번째, 데이터 이동이 잦은 분들을 위한 USB 기본 설정입니다. PC와 스마트폰 사이의 유선으로 파일을 자주 옮기는 분이라면 이 설정은 필수입니다. 기본적으로 폴드는 PC에 케이블로 연결하면 충전 모드로만 인식됩니다. 매번 파일 전송 모드로 수동 변경하는 것이 번거롭죠.
이 기본값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설정은 숨겨진 개발자 옵션 안에 있습니다. 먼저 설정에 휴대전화 정보, 소프트웨어 정보로 들어가 빌드 번호 항목을 여러 번 연속해서 터치하세요. 개발